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이네요.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 1%의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이 모든 갭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죠. 출발 시점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2%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232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약 0.8% 상승해서 848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오늘 2.6%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전장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때 18만원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 종료됐을 때는 17만원대에서 마무리가 되다 보니 조금은 아쉬워할 거예요. 그렇지만 코스피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현대차의 주가 흐름과 종가 모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하고 비교적 흐름이 비슷했죠.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마무리는 2.5%의 하락이 나왔고요. LG화학뿐만 아니라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소부장 기업들까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던 하루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더 컸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 SK하이닉스는 약 마이너스 3.5%인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힘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낙폭이 컸는지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6천억 원 과거 순매수 순매도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의 물량이 얼마나 큰 물량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큰 자금이 나가다 보니 코스피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어서 개별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현대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현대차는 오늘 흐름이 좋았고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이어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약 2.5%의 하락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약 5,400억이죠? 엄청난 물량이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자금 약 1조 6천억이었는데 삼성전자에서 5,400억이 나갔다는 말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 3분의 1이 삼성전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큰 물량이 나갔죠. 약 1,000억 정도의 큰 물량이 나갔고 이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큰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약 1,1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그 외 여러가지 대형주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이 강한 매도 포지션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평일보다 검사를 적게 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200명대로 줄어든 것은 조금은 긍정적이지만 확실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긍정적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오늘 비교적 낙폭이 크단 말이죠. 오늘 오전장에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서버 디램 계약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을 빼면서 하락 전환의 빌미를 마련했다. 그리고 16GB 이 경우에는 4.17% 하락이 나왔고 32GB 이 경우에는 약 4.5%가 하락했다. 이런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반도체와 관련된 좋지 못한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국내 증시도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대만 증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증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만 같은 경우에도 IT, 반도체 중심의 산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밀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전체적인 하락은 반도체 디램 가격의 하락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니케이 증시는 무려 1%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상해 증시도 0.5%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대만과 국내 모두 서버 디램 계약 가격의 약세로 인해서 증시가 좋지 못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디램 가격의 하락이 둔화되었다 이런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드리자마자
큰 폭으로 D램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긴 안목으로 가격 안정화 시점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커다란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시점은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도 이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낙폭이 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D램 반도체,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 말이죠. 6만원을 터치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을 내다보고 시장의 성장성을 내다봤을 때 저는 지금의 하락폭이 본격적인 하락의 패턴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비교적 짧은 관점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삼성전자 종목을 들고 있어요. 매수 평단가는 5만원이 조금 안 되는데 지난 7월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D램 가격의 회복 시점,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황에 수급이 조금 몰리는 시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오늘 2.6%의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만약에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아니었고 보합권이나 상승 패턴이었다면 아마 현대차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코스피의 흐름 근래 들어서는 자주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흐름을 잘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흐름이 조금 부담된다면 매매를 조금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러주고 나서 다시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보다는 기회를 엿보고 기다렸다가 다시 눌리는 구간이 왔을 때 이러한 시점을 확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볼 때 코로나보다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이 더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죠. 당분간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연준 의장이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의 코스피 지수 물론 하락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하락을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카카오게임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게임즈의 기간 수요 예측이 약 1000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확한 수요 예측이 나왔더라고요. 1000대 1을 넘어서 무려 1479대 1이라는 코스닥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데, 만약에 1479대 1 이 경우라면 내가 얼마가 있어야지 한 주를 배정받는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가가 24,000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경쟁률이 1479대 1이에요. 그러면 공모가에서 경쟁률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기 2를 해주면 약 1774만원이 있어야지 카카오게임즈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와 청약 증거금률은 동일하지만 경쟁률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보수적으로 기관의 절반 정도 50%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880만원 900만원 정도 있어야지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억원 있으면 10주, 11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가 정말로 카카오게임즈에 청약을 신청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간 경쟁률과 동일하게 나온다면 6, 7주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점 참조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되는데 9월 첫날인 만큼 오늘과 같은 흐름보다는 좋은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